안녕하세요. 제재언입니다. 제가 8월 중순부터 블로그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4개월 차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제 블로그가 엄청 대단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찬이나 광고가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직장인 이외에 뭔가 월급 이외에 수익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 하는 걸 보고 이제 주변에서도 블로그를 쉬셨던 분들도 다시 블로그를 시작하시기도 하고, 블로그를 해보지 못했던 분들은 뭐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블로그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저만의 경험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블로그를 키우는 방법은 많은 컨텐츠들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블로그를 그런 방법으로 키우긴 했어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진짜 될까? 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블로그를 하고 난 이후에는 진짜 이렇게 하니까 되네? 라는 생각으로 가지게 되더라고요. 결국 누구든 할 순 있지만 누구나 꾸준히 하진 못하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제가 실천했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지 못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드포스트 심사 기준에 맞는 1일 1 포스팅을 하자입니다. 1일 1 포스팅은 블로그를 수익화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는 에드포스트 정책 중에서 기간에 좀 더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에드포스트 심사는 월 기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이 10월 뭐 며칠이다 라고 하면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에드포스트 심사 기준이 되는 기간입니다. 저는 9월 한 달 동안의 에드포스트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8월 중반부터 1일 1 포스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왜 9월이 심사 기간인데 8월 중반부터 시작을 했을까라고 한다면, 사실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포스팅을 한다고 해서 뭐 방문자 수라던가 아니면 조회수가 한 번에 오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팅을 꾸준히 해야 되고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쌓여야 방문자 수나 아니면 그런 노출도에 의해서 내 블로그가 더욱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8월 중반부터 빌드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8월 중반에는 대략 일 방문자 수가 20 정도가 되었다가 이게 점점 노출도가 증가하고 또 블로그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9월 한 달 동안에는 대략 일 방문자 수가 평균 1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말이 1일 1 포스팅이지 이거 진짜 지키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열정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하루에 2개 정도씩 미리 써놓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소재도 점점 고갈되고 써놓은 원고도 점점 사라지고, 직장인은 매일매일 칼퇴하면 정말 좋겠지만 야근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블로그를 쓰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원고를 작성을 할 때에 짜투리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아침 출근하는 시간 동안 지하철을 탈 때 10분, 아니면 점심시간 10분, 아니면 심지어 커피 사러 나갈 때에도 커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5분의 짧은 시간 동안 블로그 원고를 작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틈틈이 작성한 원고를 집에 와서 한 번 더 수정하고 내용을 보충한 다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인데,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충분히 부담이 덜한 선택이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곤해 지친 상태로 퇴근을 해서 자리에 앉으면 정말 막막한 활동이 되겠지만, 일과 시간에 어느 정도 정말 간략하게 쓴 글이더라도 그걸 집에 와서 다시 쓰면 확실히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제가 꾸준히 블로그를 작성하게 됐던 태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블로그 실천 방법으로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성 글을 작성하자입니다. 이것도 블로그 수익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대부분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 아니면 맛집,
아니면 뭐 여행 이런 리뷰를 쓰는 포스팅을 주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 맛집 포스팅 후기 내용을 보면 이게 맛있어요. 아니면 이게 이 집에서 유명하대요. 라고 대부분 비슷비슷한 글을 작성하시거든요. 내용이 비슷하게 되면 결국에 내 블로그보다는 나보다 조금 더 인기가 많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활동성이 높은 블로그에 의해서 제 블로그가 묻힐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맛집 후기를 작성하더라도 조금 더 정보성 내용에 초점을 맞춰 작성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단순히 맛집 주소를 넣을 때에도 그냥 주소만 딱 넣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 얼마가 걸리고 차로 이동하면 얼마나 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실었고요.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지역에 있는 맛집이나 식당을 갈 경우에는 저는 사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기도 했어요. 이 거리에서는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이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의 연령층은 어느 정도 대인가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질문을 했고 좀 풍부하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보면 사장님들도 되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저도 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블로그를 작성한 적도 많았습니다. 여행 관련 포스팅도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의 포스팅에 여러 지역을 동시에 넣어서 설명하기보다는 하나의 포스팅에 하나의 장소 또는 하나의 여행지를 넣어서 소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덧붙여서 작성했던 것 같아요. 이 여행지에 갔다면 연계되는 여행지는 어떤 게 있는지 또는 이 여행지에 얽힌 역사는 무엇이 있는지 공부하면서 작성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키워드가 조회수를 높여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후기나 느낀 점을 작성했을 때보다는 정보성 글이 조금 더 조회수다 아니면 키워드가 걸릴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게 정말 귀찮고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사업이나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세상에 있는 다양한 브랜드를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했어요. 또 이만큼 시간 투자를 했으니까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게 몰두해서 블로그 원고를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블로그가 이제는 레드오션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블로그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직장인인 제가 지금 시작을 해봤더라도 충분히 수익화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역량에 따라 열심히 하면 충분히 블로그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블로그를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직장인 분들이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